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늘 중국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5천년의 유구한 역사,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 성장률, 14억 인구의 무한한 가능성, 이 모든 것이 저의 자긍심이었고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대국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듣고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도, 뉴스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도, 거리마다 휘날리는 붉은 오성홍기도 모두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강조하는 뉴스는 제 가슴을 뛰게 했고, 저는 세계 어디에 가도 우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죠. 그런 제가 스위스로 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설렘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진짜 중국의 위상을 보여줄 차례야.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첫날 제 인생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공항. 긴 여정을 마치고 입국 수속을 밟던 중이었습니다. 중국 여권을 들고 줄에 서 있었는데 제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제 왼편 별도로 마련된 간소화 통로를 통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빠르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한국 여권을 든 학생들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 차분한 표정, 그리고 별다른 제지도 없이 빠르게 통과하는 모습은 마치 VIP 대우를 받는 듯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저 친구들은 저쪽으로 가는 거지? 잠시 후 공항 직원에게 물어보니 EUFTA 협정, 사증 면제 협정, 그리고 공항 신속 심사 프로그램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아니, 중국보다 국토도 작고 인구도 적고 역사도 짧은 한국이 왜 더 편의를 받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 국가인데 왜? 그날 밤 숙소에 도착해서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슴속에 박혀있던 자긍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중국의 크기와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국제사회가 대하는 태도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크기와 규모가 곧 존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 공항의 단 몇 분이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치 균열이 생긴 항아리처럼 자부심 속에 스며드는 작은 의문들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다고 제가 바로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질투심과 혼란 속에서 마음의 벽이 생겨났다고 할까요? 왜 한국이 주목받고 있을까? 정말 대단한 나라일까? 그 질문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곧 또 다른 계기로 그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공항에서의 충격은 단순한 순간적인 당혹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쌓아올린 탑의 기초가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흔들림이 단지 공항, 통로 하나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이 모였고 그 속에서 저는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더 당당해지려 애썼습니다. 중국에서 온 유학생으로서 저의 고국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사장의 분위기는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 구스는 언제나 인산인해였고 많은 학생들이 비빔밥을 시식하고 한글로 자기 이름을 써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행사 운영진조차 한국 문화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라며 환한 웃음을 보였죠. 저는 멀찍이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지? 대체 뭐가 그리 특별한 거지? 하지만 그 호기심은 곧 저를 그 부스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한 조각의 떡볶이, 고작떡과 고추장, 어묵이 전부인 그 단순한 음식이 입 안에서 예상치 못한 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맵지만 달고 투박하지만 깔끔하며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그 맛은 마치 하나의 문화를 응축해 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제게 다가와 친절히 음식을 설명해주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 말투도 부드럽고 낯선 타국에서 처음 만난 사람치곤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인기 많은 거죠? 특별히 잘하는 게 있나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사람들이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면 좋다고 느끼는 거 아닐까요? 큰 나라라고 해서 항상 존중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 말은 제 자부심의 핵을 정통으로 건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동안 저는 우리는 크니까, 위대하니까, 당연히 존중받아야 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민수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라도 정성과 진심이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크다고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당혹스러웠고 솔직히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 변화의 첫걸음을 떼려 하고 있었죠. 민수와의 대화 이후 저는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왜 한국이 주목받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심정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제 안에 깊이 박혀있던 자부심이 흔들리는 걸 어떻게든 붙잡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수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한국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도 활동적이었고 항상 다른 나라 학생들과 열린 태도로 교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장웨이,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에 놀러 올래요? 서울도 구경시키고 한국 음식도 제대로 대접할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직접 가보면 답이 나오겠지.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공항의 규모, 청결함,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관의 미소, 공항 내 곳곳에 배치된 안내 요원들,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표지판과 전광판. 모든 것이 환영받는 느낌을 주었어요. 민수는 공항버스를 추천했습니다. 서울역까지 바로 가니까 편하고 쾌적해요. 솔직히 말해 저는 버스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대부분 붐비고 소란스러운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좌석은 넓고 조용하고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며 승무원은 영어로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시간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또 하나의 충격을 받은 것이죠. 서울 도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민수의 소개로 숙소 근처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지만 내부는 정갈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메뉴판엔 다양한 음식이 있었고 저는 제육볶음을 시켜보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직원이 여러 개의 작은 그릇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김치, 콩나물 무침, 감자조림, 미역국.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거 다 공짜예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한국에선 밑반찬은 기본이야.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해도 되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성을 들여 음식을 내어주면서 가격은 오히려 저렴했습니다. 중국이나 스위스 어느 곳에서도 이런 경험은 한 적이 없었죠. 그 작은 반찬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배려가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와 저는 KTX를 타고 전주로 향했습니다. 그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를 보여주고 싶다며 추천한 코스였습니다. 고속철도 KTX는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좌석 간격도 넓고 조용했고 무엇보다 승객들의 질서 의식이 인상 깊었어요.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하자 저는 그곳의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정갈한 골목,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햇빛, 전통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 이곳은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민수는 저를 비빔밥 전문점으로 데려갔습니다. 직접 담근 고추장, 나물 하나하나에 담긴 설명, 그리고 음식이 담긴 그릇의 곡선까지. 모든 것이 예술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큰 것보다 작은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또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린 큰 것만 보며 자랑했지 작고 섬세한 건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작다고? 기술, 문화, 질서, 사람 어느 것 하나 작지 않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존중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주에서의 이틀은 제 삶에서 가장 충격적인 여행 중 하나였습니다. 그 충격은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둘째 날 아침,
민수는 저를 향교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옛날 유교 교육이 이루어지던 장소였고 지금은 문화재로 보존되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공공간이었죠. 민수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보존하려 해요. 미래는 과거 위에 서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중국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의 도시에서 과거의 흔적을 이렇게 따뜻하게 또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역사를 유물로 만들지 않고 삶 속에 녹여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한옥마을 골목을 걷다가 작은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옆자리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 많아. 근데 우리가 더 친절하게 해야지. 한국인 이미지잖아.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중국에선 외국인을 대할 때도 내 나라에 온 이상 우리 방식대로 따라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작은 도시의 찻집 주인조차 외국인을 위한 배려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늦은 산책을 하며 저는 물었습니다. 민수, 한국은 왜 이렇게 세심하게 사람을 대하나요? 민수는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예전엔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작은 것도 나눠야 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마음이 문화로 남은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강함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는 걸요. 한국은 큰소리치지 않지만 그 조용한 자신감이 저를 매료시키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왔던 자부심은 다른 나라를 보며 깎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인정하며 스스로를 더 단단히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곧이어 한국에 대한 저의 애정이 시험당할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건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민수는 저를 강남의 한 전통식 한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외국인 손님도 많았고 한국의 정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돌솥밥, 갈비찜, 장아찌류까지 정갈하게 차려진 식사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어금니 쪽이 욱신거리고 씹을 때마다 이물감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그냥 이물질이 끼었겠거니 생각했는데 고기를 한 점 더 먹는 순간 입 안에서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강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식사를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 안을 살펴보니 과거에 중국에서 받은 레진 충전물이 떨어져 나가 있었던 거죠. 심장은 쿵쿵 뛰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게 지금 왜 여기서 빠지는 거지? 음식은 더 이상 먹을 수 없었고 저는 조용히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수, 큰일 났어요. 이가 떨어졌어요. 민수는 순간 놀라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병원 가야겠네. 지금 바로 가자. 저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금요? 예약도 안 했고 한국어도 못하는데 안 돼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부부가 저희 대화를 들었는지 다가왔습니다. 혹시 외국분이신가요? 한국에선 근처 치과 가면 바로 진료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근처에 자라는데 알아요. 당황한 저를 민수가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장회의, 걱정 마.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금방 진료받을 수 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민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치과 진료 한 번 받으려면 최소 며칠 전 예약은 기본이고 외국인이라면 절차도 까다롭고 비용도 비쌌거든요. 저는 반신반의한 채 민수와 함께 근처 치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문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그 치과는 외관부터가 달랐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친절한 안내 데스크,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영어로 유창하게 설명하는 스태프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접수부터 엑스레이, 그리고 치료까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충전물을 다시 정교하게 시술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편함 없으실 거예요. 치료비는 총 6만 원입니다. 6만 원? 전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방금 진료도 받고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의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셔도 동일한 비용이에요.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나 스위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에서라면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최소 수백 위안 혹은 수십 프랑 이상은 필요했을 겁니다. 게다가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았죠. 병원을 나서며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여긴 진짜 선진국이네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사람과 시스템이 강해요. 우리가 자랑하는 건 규모보다 디테일이에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고 또 동시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녔던 자부심은 허상에 가까웠고 진짜 자부심은 겸손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명동의 한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분주했고 가게 안은 조용히 흘러나오는 구가, 선율과 함께 따뜻한 분위기를 품고 있었죠. 제가 마시는 유자차 한 잔에도 앞에 놓인 작은 다식 한 조각에도 세심한 손길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갤러리를 넘겼습니다. 서울의 밤거리, 전주 한옥마을, 그리고 치과에서 민수와 찍은 셀카. 하나하나가 저의 변화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스윗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스윗으로 돌아온 후 국제정치학 수업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작은 국가의 글로벌 전략. 저는 주저없이 대한민국을 발표 주제로 정했습니다. 수업 당일 발표를 시작하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크기와 숫자로 국가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진짜 국력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제가 보여준 첫 슬라이드는 전주 한옥마을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 마지막은 그날의 치과 영수증 사진이었죠. 한국은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국토도 넓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세계와 경쟁하고 소통하며 존중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그들의 디테일에 있습니다. 정성, 질서, 배려, 기술, 문화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수업이 끝난 뒤 많은 학생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뛰어난 시스템이 있는 줄 몰랐어요. 다음 방학엔 꼭 한국 가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짜 자부심이란 남을 깎아내리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 나라를 더 단단히 만들어가는 데서 나온다는 걸요. 민수와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는 아직도 친절하고 여전히 따뜻한 말투로 저를 대해줍니다.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여전히 중국은 크다는 하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겠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깊이 있는 나라였고 겸손하지만 단단한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 역시 단지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로 우월감을 느끼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겸허하게 성장하고 싶은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중국 청년장회의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도 진짜 자부심이 무엇인지, 국가의 품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면 저희에게 제보해 주세요. 다음 콘텐츠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더 좋은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